지원 의원님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들어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성하시고요. 즉각 중단해 주세요. 내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내란당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 전혀 개념하지 마세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 합참 다 옮기고, 심지어 한남동 공간에는 호텔급 사우나탕을 만들고 개 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의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냐 이거죠.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의장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라니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언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아니, 제2차 특검을 해야, 그래 김건희, 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은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부이 받고 다 해먹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 현금 숨겨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은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사관이 증언됐는데 그 수사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장관, 네. 이번 무인기는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민간이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형상의 무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이는 무인기 드론 보내가지고 오히려 전쟁 일으켜서 계엄하려고 했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 그러한 망동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장관께서도 똑같은 견해를 표시했던데,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냈다는 무인기, 민간이 보냈건 누가 보냈건 우리 땅에서 갔잖아요. 네. 그러한 무인기를 반환받으면은 훨씬 수사에 조사에 확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네. 먼저 유엔사를 통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되게 보면은요, 북한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남한을 길게 비난을 하면서도 그 핵심에 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도발할 생각 없다, 우리 군인께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 남북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공동조사를 계속 해주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 예. 일부 보도에 네, 오늘은 다들 시간들이 바쁘시니까. 저는 뭐 그런 논의가 있었거나 좀 결정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아셨어요? 다만 뭐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족한 점들 보완할 것인지 좀 뭐 그런 측면들의 대안들은 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뭐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네. 네, 나경원 의원님. 먼저 오늘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요. 이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 동안 안건 조정하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취지입니다. 이거를 단 2시간 한다는 것은요. 안건 조정일을 형해화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를 표징하는 것이다. 안건 조정은커녕 일방적인 통과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합특검 한마디로 우리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 발부율 이런 거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것은 바로 전재수 특검 수사 안 하고 뭉갠 겁니다. 진짜 특검 하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한 이 전재수 통일교 특검 법안 올려서 심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민주당 지금 보면 공천 뇌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수사 신용만 했어요. 김경시 의원 뭐 출국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3시간 수사요? 이거 신용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특검해서 제대로 밝히는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세 번째로 항소 포기 특검, 이런 거 특검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를 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계속하겠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망신 주겠다. 명백히 속보이는 특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님, 법무부 장관님 이따 의견을 주시고요. 자,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 군사법원법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입니다. 곧 이제 방첩사 해체 정리할 것 같은데 지금 방첩사를 해체할 때도 아닌데 그것을 대비해서 중간에 내란 외환 수사 권한을 또 군사법 경찰관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는 방첩사하고 중첩되고 또 뭐 민주당이 또 이제 마음대로 특검법 정략적 지방선거용 특검법 통과시키고 나면 또 특검에서 수사권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좀 정리를 해 주셔라. 군사법원법 45조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이거 정리할 수 있다. 수사 권한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첩적으로 수사 권한이 남용되면 결국 군사기가 유지되겠습니까? 아까 국방비 1조 8천억 원 미지급된 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최근 5년간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니한 일을 벌려놓고 병사 15,000명 적금도 지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피복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아니 9일날 지급했으니까 된다?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침소봉대라는 말을 합니까? 무인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모든 태도가 저자세 일관이다. 대통령은 중국 가서 서해 구조물 이 공동수역으로 살짝 넘어온 것이다. 아니 대만하고 남주국해에서 중국이 어떻게 한 거 못 보셨습니까? 이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살짝 넘어왔다가 뭡니까?
무인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김여정한테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 더 많이 했습니다. 2017년에 사드, 2022년 대통령실에 이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 아니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한테 한다고 해서 중국한테 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지켜집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세를 가지실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부 장관, 이 지방선거 정량력 특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장관 수사 유야무야한 거 맞죠? 뭐 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특검이 유야무야한 거 맞지 않냐 이거 물어보는데 왜 다른 이야기 처음에 하십니까? 뭐 판단에 관련해 갖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 이야기는 적절치 않았고. 아니 법조인 아니십니까? 법무부 장관님. 네.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 이하면 이미 이제 공소시효도 만료됐습니다. 뻔합니다. 수사 신용만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파리티에 불가리아 시간이 들어온지 잘 모르겠고 액수 산정 안 된다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지금 발표할 판이에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을 딱딱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쁘시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 전원에게 각 5분씩 드릴 텐데요. 네,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다 5분씩 할애될 수 있습니다. 네, 장관님. 예, 지난번에 저희 법원 의견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특검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이것을 위한 특검법 제정 여부는 이제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번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이제 특검의 연장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성격이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체적으로 몰라도 절차적으로 좀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그 지난 3대 특검에서는 다 같이 들어있는 이제 비식별 조치의 제외라든지 또 이제 관계 법원 공무원의 면책, 즉 중계방송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실수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그 중복 부분, 즉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수사 대상이 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한 지난번 특검 때부터 누누이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헌법 109조에서 이제 심리 이제 그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제 그 2차 종합 특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기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히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자, 법무부 장관님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차 특검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뭐 관련해 갖고 제가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서도 우리 검찰 출신의 법무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 정권 하에서 뭐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들, 뭐 김건희 여사의 어쨌든 금품 수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수사를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방부 장관님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연말 그 국방비 집행 지연과 관련해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군사법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면
이 방첩사 해체 앞두고 누더기 법안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에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은 장관으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방첩사에서 주요 임무를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령관 이하 참모들이 내란에 개입돼 있다는 게 공소장으로 드러나 있고 또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보안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 경찰로 하여금 수사 범위를 넓혀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이죠. 그게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만약 방첩사 조직 개편이 있다면 또 더불어서 또 그 수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무장관님, 네. 오늘 검찰개혁 법안 중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장관님도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 2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안사건을 가지는지 저기 196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어쨌든 그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계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안사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논의조차 아직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법에 의하면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조항이에요. 네, 그럼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러니까 언제 정리하시냐고요, 언제? 뭐 그거는 어쨌든 저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국회에서도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국회에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법사위 1소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그건 아직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지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이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럼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의원님, 수사해도 됩니까?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그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건 뭐 그 총리실 산하 그 검찰개혁 TF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조직 준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공소청 검사의 근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결정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누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 1차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법무부 수사 주의 문제, 입장은 보안 수사권 수사권을 관계, 이 문제 인정하는 것이 논의해야 법무부 된다고 입장입니까? 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입장은 갖지는 않고 화면 다만 좀 올려주세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어떻게 해? 경찰 수사가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이걸 한 가지 취소했을 때 보세요. 어떻게 공소 입장권을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요. 잠깐만요.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저기 입법지원국에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 법안 만드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저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검찰 수사관들 보세요.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청법.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출석해갖고 저기에 강하게 경찰 자기 의견을 2명 가 내고 있습니다. 예. 저 안에 경찰이 2명 가 있어요. 직급이 매우 실질적으로 낮아요. 제가 보고받기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의견을 내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거지. 어쨌든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요. 네, 박은정 의원님 시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소송법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가 골고루 질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벌써 3분의 의원님이 토론을 해주셨고 비교섭 단체 1분 그리고 민주당 1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1분 더 하시죠. 네, 이성윤 의원님.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장관님, 네네. 혹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자기에 관련된 명태균 관련 수사 보고서를 보고받던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예,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성계 전 장관으로부터 김건희가 수사 보고를 받았다, 수사 보고서 자체를 받았다 이런 것도 보고 받았죠. 예, 뭐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부하 직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본 겁니다.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뭐 전임 법무장관인데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장관님은 또 밖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적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통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 문구를 보면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보고 수사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연일 계속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이렇게 지휘하고 체근하고 어떻게 사건 물어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는 이게 바로 김건희가 V0라는 증거고 V0가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남의 사건에도 계속 간섭하고 수사 촉구하고 수사 지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사농단, 국정농단이라 생각하고 이 특검법, 2차 특검법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예,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예. 수사 성과도 있었습니다. 1차 3대 특검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수사를 무진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건 말이죠. 국민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직위원 재판부가 이상한 판결도 많이 하고 결정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했습니다. 수사를 해보면 신호 실험 쭉 가다가 신호가 안 막히면 착착 수사가 잘 나가는데 한번 신호가 빨간불에 걸리면 수사가 막힙니다. 그걸 가지고 보완 수사하는데 2배 내지 3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법원이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고무없는 일을 하였다는 범죄의 사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은닉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어찌됐든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적법 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들은 다 수사 대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 거고. 예, 지금 13호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대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등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명확히 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이런 사건의 은폐라든가 무마, 회유, 증거 조작 문제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중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 중에 15쪽을 보시면 15쪽의 (15쪽의 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에 13호의 내용인데요.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다음과 같이 고칠 것을 이성윤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리를 하는 수정안을 지금 제의하신 것이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배숙 위원님. 네, 우리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네. 지금 2차 특검 법안 이거 올라온 거 보셨나요? 네네. 네. 네, 저희들은 이건 완전히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법의 제한 이유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한 이유가 뭐냐면은 3개 특검을 했으나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보통 특검이 90일 그리고 또
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사 미진이 아니라 더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자꾸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무슨 인디안 제사 같은 그런 것이고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내란죄로 기소를 했고 제가 볼 때는 혹시 법원에서 무죄 나올까 봐서 외환으로 조사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이적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우에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연장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들려왔었어요.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뭐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로 그 여파로 사망한 거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종목 네오세미테크에 또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상폐 직전에 차익을 실현하고 팔고 나중에 이게 휴지 조각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예? 근데 또 보면 별건 수사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사 미진입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별건 수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통일교 문제,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또 민주당 정치인한테 금품 수수 의혹이 나왔는데 눈 감고 뭉갰습니다. 내부에서 검사들이 수사해야 된다, 이 수사 의견 냈지만 묵살했고 나중에 문제되니까 그때야 사건 번호 넣고 경찰에 이첩할 때는 거의 시효 완성될 무렵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 보면은 그 수사 대상 법 제2조 1항 3호를 보면은요, 추가로 들어간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 12.3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시 수행하는 등 뭐 저는 그때 바로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됐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저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재탕 특검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다.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제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 특검은 지난 3개 특검은 이미 죽은 권력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특검은 전재수 그 장관 그 통일교 관련된 그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김경원 같은 CEO는 사실 왜 출국 금지 안 했습니까? 바로 출국했어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바로 안 하고 뭐 미적미적입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진상을 밝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거, 저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특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1차 수사에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게 있다. 이건 별건 수사다. 또 새로운 사건의 수사에 착수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소권의 의무, 또 수사권의 범위 밖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 드러난 의혹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미진이라고 하는데 역대 특검에 다시 또 미진하고 또 특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워낙 1차 수사의 대상이 넓었습니다. 사실. 아니 그리고 특검이라 하는 것은 야당이 원해서 하는 것이 지금 여당 아닙니까? 다 지금 이 정권 아무 실권도 없는 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전 정권 하에서 우리 검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그다음에 필요한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지금 또 아니 정작 해야 될 특검은 안 하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네들이 수사기관 이용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잣대가 다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표 위원님.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따로 말씀드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논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정치 공세인 것이 더 드러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90일이죠. 90일이 한도입니다. 한도. 90일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법조인 출신인 나경원 의원께서 그걸 모르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하지 않고 저렇게 지지부진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민생 법안 처리 좀 합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니까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필요한 특검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선거용 전략적 특검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사 그만해요?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수사 그만해야 합니까? 아마도 말씀 잘해서 송석주 의원은 옆에서 계속 지금 방해하시면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합동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했다면 이게 지금 이 정부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는데 이게 맞냐고 하면서 아마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로 얘기했을 것이 국힘의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벌써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편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너무 놀림 모순적인 것 아니에요? 말씀을 하실 때 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충고드립니다. 방향을 딱 잡고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하세요. 여당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논리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고 예,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군사보훈법에 대한 개정안도 그래요. 나경원 의원께서 얘기하는 반대하는 가장 유일한 논리가 누더기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일소위 하면서도 아니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대하는 건가? 반대한 이유 그냥 누더기 법안이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첩사에서 내란 외환행위에 가담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방첩사에 있는 유일하게 내란 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게 방첩사인데 그럼 방첩사에 수사를 맡겨야 됩니까?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군사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틀렸는지 얘기를 하십시오. 왜 틀려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하십시오. 단지 누더기 법안이란 말로 퉁치면 안 됩니다. 법사에서 논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 의원이 미제가 특검 때문에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는 왜 줄이냐고 또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로 듣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헷갈릴 거예요. 아니 지금 특검 때문에 지금 미제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특검 때문에 기존 특검 때문에 미제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과 인과관계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건 근데 가사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오히려 특검에 검사 15명으로 남겨놓은 거 그것도 왜 남겨놓냐고 주장을 해야지 30명에서 15명으로 주는 것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사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자, 이 사건은 이 종합특검은 왜 하는 겁니까? 기존의 특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인력의 한계상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송석준 오늘 왜 이러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서 최대한 그때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특정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자연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특검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거나 합동수사본부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수사 범위가 제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특검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될 내란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찬성하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만들어서 대상을 늘리니 많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주모 의원 얘기한 거 얘기합니다. 자, 검사 외에는 다 말 잘 듣는 공무원이에요? 다른 공무원 듣는 공무원들 생각을 안 하고 뭐 검사만 지상 최고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 문제 있는 거고 사법적 검사가 없으면 사법적 통제가 떨어진다. 특별검사부가 다 주관하는 조직이 특별검사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수사관은 무슨 출세역 때문에 오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님. 예, 저도 특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특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 썩 납득되진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검은 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검사 제도인데 이게 뭐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라 특별한 검사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특별하고 이례적인 제도인 것이고 그것을 연장하려면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수사를 하는 대상이 특별검사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수사 범위 구성 다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종합특검을 또 하자는 것은 글쎄요, 특검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에 충분한 저는 명분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종합특검이 미진했을 때 그 다음에 또 N차 종합특검 또 나옵니까? 그거 어떻게 법무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종합특검에 미진하면 그 다음 4차 특검, 5차 특검, N차 특검 다 나옵니까? 예, 뭐 그 가정을 전제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 가정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어쩜 현재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2차 특검의 필요성이 그러니까 일부 지금 인정되는 이제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미진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특검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려가지고 언제까지 특검 정국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제가 비판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게다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러운데 국민의힘에서 돈 펑펑 썼으니까 우리도 펑펑 써도 된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만약에 예산을 썼다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만큼 더 책임 있는 성찰 있는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중진 의원님께서 야 저쪽 당에서 펑펑 썼으니까 우리도 한번 펑펑 써봅시다. 이게 무슨 책임 있는 여당 중진 의원님의 말씀입니까? 전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뭐 수사 기소가 다 합쳐져 있고, 뭐 지나치게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들, 사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주요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 똑같이 특검에서 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 착한 검찰이니까 그렇게 수사해도 되고, 검찰청은 나쁜 검찰이니까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까? 지금 특검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 검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새로 임명된 검사. 그러니까요. 특별하게 새로 임명됐으니까 그분들은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니까 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 말입니다. 제도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법무부 장관이신데요.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꽈락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국어, 영어, 수학 각각 10페이지짜리 시험 범위를 내가지고 각각 꽈락을 맞았는데 수학, 과학, 영어를 다 같이 합쳐가지고 한 40페이지짜리 시험을 보면 그게 꽈락이 안 맞습니까?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더 많은 시험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꽈락 맞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으시겠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종합특검에서는 뭐 영장 청구도 조금 더 무리하게 하고 수사도 조금 더 무리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 의원님이 시간이 주어지는 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이게 뭐 시간 부족으로 어쨌든 뭐 다 정리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회귀해서 그러다 어떤 수사 결과가 또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N차 특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특검하냐 이 말입니까 제가. 아니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놓은 한정적인 그 특검인데 종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표현만 종합이지 뭐 종합이라는 표현이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상 종합특검 아닙니까? 모든 수사를 다 합쳐가지고 사실상 하나의 특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의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특검이 이거를 몽땅 합쳐서 종합특검을 만들겠다?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이거 누가 우리가 어떻게 납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뭐 대개 그 수사 대상들이 일정 정도는 뭐 수사가 조금씩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좀 솔직하게 그냥 우리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납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이라는 사실상의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특별히 아닌 애초에 종합검사 제도처럼 만들어버리는 저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나쁜 사례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께서 여기 제동을 한번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특검 정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범위 내용, 특별 검사까지 민주당이 다 정해놓은 특검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뭘 더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이전에 그 권력과 권한의 오용 또 남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놓는 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신상 발언을 안 하셔도 우선 그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라고 하시면서 박지원 위원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했다라고 간주하고 공격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펑펑 돈을 썼으니 우리도 펑펑 쓴다라는 걸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듣기에 박지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내란과 이 내란 행위로 인한 막대한 국가의 파탄 또는 관저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누가 했습니까? 라고 질타를 먼저 하셨고 그것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과반수 이상은 사실은 내란의 발본색원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표현의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김재섭 위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 선배 위원 대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 알아듣겠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내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코스피가 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되게 뭐 2,500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2,200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이 윤석열 아주 떠받들고 있을 때 김건희 국정농단에 아주 떠받들고 있을 때 그때 코스피가 2,200입니다. 김건희 떠받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코스피 2,200이었습니다. 윤석열 감옥에 넣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코스피가 몇입니까? 4,600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하고 대한민국으로 날아 들어온 청구서가 얼마인지 압니까? 900조예요, 900조. 윤석열 감옥에 넣고 특검이 감옥에 넣고 윤석열 잡으러 갔더니 안저에서